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급 필터 중에서도 수식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수식으로 이용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꼭 새겨 드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간에는 서로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고급 필터가 왜 필요할까? 자, 여기 판매 실적이 평균 이상인 사원의 목록을 구하고 싶다. 아마도 회사에서 상여금을 더 주기 위해서겠죠. 자, 우리가 이전에 고급 필터의 수식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만들었죠. 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필드가 있다. 그렇다면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00 이상이다 200 이상이다가 아니라 이 값이 우리 직원들의 평균 실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 실적을 내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 평균 실적 숫자를 여기에 직접 넣어서 해도 되지만 두 번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수식을 이용하는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평균 이상인 사원의 목록 또는 판매 실적이 평균 미만이거나 목표 달성률을 정해놓고 그것 미만인 사원 또는 지난달 좀 어렵게 한다면 지난달 주문 내역과 비교했을 때 이번 달 주문 내역에만 추가된 물품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라면 새로운 품목이 추가가 됐다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구입을 하게 되네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수식을 이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수식이기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앞에 글자가 는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급 필터의 조건하고는 다르죠. 자, 는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하나의 식이 오겠죠. 이 식이 어떤 것, 참인 것만 뽑게 됩니다. 우리가 필터링이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뽑아내는 조건을 이렇게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를 보면 조건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는 여기 조건표에서 여기 크거나 같다 100 또는 예를 들어서 지역이었다면 경남, 경북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fal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false라는 것은 내가 입력한 조건이 아니고 어디 실제 셀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수식으로 시작하고 이 2의 값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average 이 영역의 평균에 곱하기 1.5 즉 평균 월수입의 1.5배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상당히 복잡해 보이나요? 자, 이 E2라는 건 뭡니까? 여기죠. 월수입. 이 월수입이 평균 E2부터 E101까지네요. 여기 없지만 밑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식이 평균 월 수입이 되죠. 평균 월 수입보다 한 1.5배 이상 좀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죠? 몇 명 있지? 아니면 그 정보를 내가 뽑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곱하기 1.5.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고급 필터 조건에서는 이런 곱셈 이런 거 절대로 못했죠. 비교 연산자 다음에 값 한 개만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잡한 조건을
단 한 개의 셀에 이 셀 안에 모든 복잡한 수식을 나중에 조건이 복잡해지면 and 함수를 쓴다든지 or 함수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조건을 펼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셀에 모아서 표현할 수 있어서 또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 외부의 셀을 참조하는 조건도 표현 가능하다.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다른 셀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이것보다 큰 것 또는 이것보다 작은 것 이런 것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수식을 표현할 때 주의사항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 3가지 보이죠? 무조건 눈으로 사진을 탁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국어 필터 조건표를 작성할 때 첫 행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필드명을 적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수식으로 사용할 때는 절대로 never 기존 필드명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실습을 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엑셀의 규칙인데 엑셀이 이러한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밖에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엑셀 시트에서 작업하면서 이유를 자세히 소개할게요. 그래서 필드명을 못 쓴단 말은 여기 좀 내용이 복잡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많죠. 그 이유가 여기 있던 파란색의 필드명을 우리가 이전에는 썼잖아요. 여기에 못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귀찮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비워둡니다. 여기에 내용을 아무것도 안 쓴다는 뜻입니다. 또는 비워두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수식이야? 라고 수식의 의미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평균 월수입의 1.5배 이상. 그래서 과장님이 보든 아니면 밑에 대리가 보든 이 밑에 있는 수식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로 평균 이상 또는 증가, 상위 목록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다음 수식을 작성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첫 레코드에 적용할 수식으로만 작성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데이터베이스 레코드가 쫙 있는데요. 내가 어떤 레코드를 뽑고 싶냐면 평균 월 수입이 1.5배 되는 사람 뽑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나의 월 수입이 평균 1.5배보다 크거나 같다면 뽑힌다 이거죠. 자, 이 첫 번째 레코드에만 적용할 수식을 여기에 적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레코드들에 대한 조건 수식은 내가 어떻게 레코드 개수가 1000개라고 1000개, 10,000개 다 적겠습니까? 자동으로 이 수식이 밑으로 복사가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조건부 서식 우리가 작성할 때도 범위를 잡아서 활성셀 여기에만 조건 하나 적어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복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첫 레코드에만 적용할 수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 수식이 복사되니까 상대여야 할지 절대여야 할지 구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에서 장점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외부의 셀도 수식 안에 참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셀을 참조한다면 무조건이 합니다. 절대 참조만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나 상대로 쓰려고 절대로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세 가지 기존 필드명은 사용 못해.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만 조건을 적어주면 돼. 그리고 외부 셀이라면 무조건 절대 참조만 가능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제 엑셀 시트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만일 고급 필터에서 수식을 사용하게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원하는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 작업을 해봐야 수식을 이용한 고급 필터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평균 월 수입 이상인 차주들의 정보만 뽑아보도록 하죠. 자, 나는 고급 필터를 쓸 줄 몰라.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여기 H2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월 수입이 평균 이상인 사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월 수입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수식이니까 는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나의 월급 이 2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얼마요? 우리가 평균 월 수입 구하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수식이니까 평균은 무슨 함수? 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verage 탭. 그리고 범위는 첫 번째 월 수입부터 밑으로 쭉 가겠죠. 여기 Shift 클릭 해서 범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수식을 밑으로 쭉 복사를 했을 때 평균을 구하는 범위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F4 키를 눌러서 미리 절대 참조하고 갈게요. 생각을 여기 절대 참조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절대 참조를 하고 그 대신 이 2는 어떻게 됩니까? 이 레코드의 각자의 월 수입은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상대 참조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월 수입이 평균 월 수입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균보다 이상이 아닌가 봐요. 자, 그래서 230만 원인데. 자, 그리고 이 수식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쭉 하면 어때요? 여기 충남에 사는 프리랜서인데 월 수입 많다. 그죠? 450. 자, 이렇게 해서 true, false로 쭉 표현이 됩니다. 근데 나는 뭘 원해요? 평균 이상인 사람만 찾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평균만, true값만 모이게 하면 되겠죠. 자, 모이게 하기 전에, 정렬하기 전에 여기 위에다가 제목을 하나 써 볼게요. 평균, 평균? 이상. 내가 엑셀에게 야라고 했습니다. 평균 이상. 그리고 정렬하는 거죠. 자, 우리 데이터 탭의 오름차순 하니까 F가 먼저라서 아니네요.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true부터 쫙 모이잖아요. 자, true인 것만 다 뽑아보면 되겠죠. 이 100번째 레코드부터입니다. 그죠? 요까지가 전부 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다른 데 가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고급 필터를 전혀 몰라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정렬할 필요도 없고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전에 주의사항 기억이 납니까? 자, 여기 조건표를 만들 때 이 첫 행에 원래는 우리가 필드명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필드명을 적으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자, 여기 평균 월 수입 이상이라고 필드명 아닌 게 들어있는데 우리 필드명은 뭐예요? 나는 월 수입이 평균 이상인 사람을 찾고 싶어 라고 해서 여기에 월 수입이라고 적게 된다면 엑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기 우리가 수식 조건을 적었죠. 이 수식이 뭐예요? 좀 전에 내가 적어놓은 이 수식과 똑같죠? 이 수식. 내 월급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수식을 요 자리에 그대로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엑셀은 이 사람이 여기에 내 데이터베이스에 월수입이라는 필드가 하나 더 생기고 그 필드마다 이 수식을 복사해서 쫙 붙여놓은 거로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이 되고 이 중에서 뭐를 뽑는다? 월수입이 true인 것만 뽑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다고요? 여기에 내가 필드명을 줬고 조건식을 적는다면 이러한 필드가 하나 더 추가되고 이 조건식이 차례로 복사된 필드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A열부터 H열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인데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이 500인 사람 했을 때 이 월 수입인지 이 월 수입인지 구분해 내겠습니까? 못하겠죠. 데이터베이스 안에 필드명이 중복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필터 수식을 쓸 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된다? 기존 필드명과 다른 걸 적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실행 취소하면 돌아오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비워두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실수도 많이 하는 게 비워두면 나중에 범위를 이렇게 안 잡고 얘만 잡아서 또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비워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수식이 의미하는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수식 고급 필터에서 이 첫 번째의 기존 필드명을 동일한 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정확하게 이해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생각 외로 여기 수식을 만들고 결과가 오류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류가 날 때는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데이터베이스 옆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식을 직접 적어서 따닥 해서 되는지 확인해 보고 이 수식을 컨트롤 C 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해서 써도 좋습니다. 초보일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초보가 아니더라도 수식이 복잡해지면요. 생각 외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지금처럼 여기서 수식을 검증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H열 지울게요. 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미 우리가 고급 필터를 알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죠.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다? 평균 월 수입 이상의 레코드만 뽑아서 다시 어떤 분석을 하고 싶다면 조건을 적을 때 없는 필드명 그리고 수식 직접 적어야 됩니다. 난 이미 넣어놨죠. 자, 이렇게 넣어놓고 고급 필터 갑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예전 했던 대로입니다. 데이터 탭의 고급. 자, 목록 범위 정확하게 맞죠? 자, 조건 범위 엉뚱한 곳이다. 그죠? 잠깐 봤습니까? 사라졌네요. 자, 조건 범위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절대로 true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급 필터 첫 번째 행에 필드명 들어가야 됐잖아요. 수식이라서 아닐 뿐이지.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 볼게요. 복사 위치는 역시 바꾸어서 요거 밑에 곧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시작 위치만 찍어주면 되죠. 확인.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 다음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다루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추출했는데 나는 이 레코드에 이런 전부 다 세세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의 평균 월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균 구하기 위해서 홈 탭 자동 합계 평균 범위가 한 개 오버됐다 하죠. 다시 꺼서 이렇게 내가 직접 수식을 작성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값만 있으면 돼. 이럴 때 무슨 함수? 앞에다가 d를 붙인 daverage,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필터링도 필요 없고 곧바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이유입니다. 일단 우리는 수식 고급 필터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미리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보아요. 자, 여기 S열에 보게 되면 상위 소독자 목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위 22 그리고 성별 여자.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상위 22에 속하는 여자. 자, 이거 수식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전체 22 안에 속하는 레코드 중에서 여자들만 뽑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자들 중에서 상위 22가 아니고 상위 22, 그러니까 20개의 레코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자들은 누구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자들 중에서만 상위 20% 하려면 조건 수식이 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상위 20위에 속하는 레코드 중 여자는 누구지?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이겁니다. 자, 수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은 조건이 상위 20%다. 20%가 아니고 상위 20위 안에 속한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의 순위겠죠. 나의 순위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0위보다 작거나 같다. 상위니까 1등, 2등, 3등부터 20등까지겠잖아요. 자, 나의 순위가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의 순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소득에 관해서입니다. 월 수입에 관해서. 자, 예를 들면 요 사람 첫 번째 차주의 월 수입의 순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rank.eq라는 함수가 있죠. 순위를 구해주는 거. 나의 급여는 E2에 있는데 순위를 구할 비교 대상은 E2부터 E 아마 저 밑에 한 101이나 102 정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자, 101이라 치고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대신 절대 참조가 되어야만 수식이 복사되더라도 범위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나의 순위 이 rank.eq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 상위 20%에 속한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작거나 같다 20. 그런데 이 조건 말고 한 개 더 있다는 거죠. 뭐냐면 성별이 여이다. 성별이 여다는 말은 성별은 C2에 있네요. C2에 있는 내용이 뭐와 같다? 여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조건이 and입니까? or입니까? and죠. 상위 20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여자이니까. 그럼 이 두 조건, 1번 조건, 2번 조건을 어떻게 묶어야 됩니까? and 함수를 이용해서 1이면서 2인 것. 수식 복잡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두 조건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1번 조건을 자세히, 2번 조건을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요. 자, 내가 수식 안에서 여라는 텍스트 그리고 20이라는 값을 직접 사용을 했다면 언제나 20이 안에 속하는 여자만 뽑아냅니다. 근데 나는 뭘 하고 싶으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금방 소개한 수식이 이렇죠. 여자이면서 상위 20위 안에 속한다. 자, 이렇게 값을 직접 지정하면 언제나 이런 조건만 만족하는 레코드를 뽑아낼 수 있는데 나는 여기가 남자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가 10위 또는 우리가 탑 3, 3을 적을 수도 있고 이 순위와 그리고 성별을 바꾸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자 대신에 이 여 대신에 성별이 여기 있잖아요. T4입니다. T4의 내용을 참조하게. 그리고 자 여기 순위를 구할 때도 이 20도 어디? 22. 사실 이 위라는 글자는 없는 거예요. 표시 형식에 의해서 위인 거지. 실제로는 숫자 20밖에 없습니다. 자, 요게 T3네요. T3. 요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내가 여기에 순위를 10으로 바꾸면 요 자리입니다. 10으로 바꾸거나 남으로 바꾸면 그에 맞는 레코드를 뽑아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때 T4와 T3는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셀이 아니죠. 자, 주의사항 3가지 있었습니다. 여기 이름이 기존 필드명이면 안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만 지정해라. 그래서 상대와 절대를 잘 생각해라. 였고요. 세 번째, 외부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절대 참조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달러 다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외부 셀이라서 달러가 아니고 사실은 달러여야 되겠죠. 이 수식이 복사되더라도 내가 참조하는 이 위치는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식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C2가 T4에 있는 내용과 같고 순위가 T3에 있는 내용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골라 주시오 인 거죠. 그리고 순위나 성별도 그때그때 바꾸고 싶다면 예전에 유효성 검사 얘기했습니다. 남자로 바꿀 수도 있고 이 상위는 뭐 역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목록에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니까 그냥 12 해볼게요. 자, 이렇게 뽑아보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 셀 포인터 두고 수식 아닙니다. 데이터 고급 범위 맞고요. 조건 범위 여기가 아니네요. 지우고 자 여기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밑에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밑에 내용 다 지워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택했고요. 확인.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참조를 이용을 하면 외부셀 참조를 이용하면 조건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전혀 모르는 분이 엑셀을 쓴다. 뭐만 고치면 됩니까? 여기만 고치면. 사실은 고급 필터 기능을 쓸 줄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더라. 이거고요. 다음.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 지금 설명하는 기능은 여기 고급 필터보다는 어디로? 다음에 소개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더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요. 지금은 여기가 count A 그리고 average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조건을 바꾸어도 해당자 수와 평균 올 수입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을 한다면 여기와 여기를 바꾸면 이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소개한 기능은 고급 필터라서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이용해서 직접 레코드를 추출했지만 나는 이런 레코드 정보는 다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D. 필요 없어. 얘는 날아갔죠. 없어졌죠.
없고 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의 평균 월 수입 해당자 몇 명인지만 구하고 싶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함수 공부해 보기로 할게요. 고급 필터 수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